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대국은 9월 9일에 열렸던 더 메리든 본선 32강 아마추어 최환영 7단과 김경은 5단의 대국인데요. 자, 이 대국 열리기 전까지 그래도 김경은 5단의 최근 페이스가 좋아서 아마추어 주니어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과연 대국 어떻게 되었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간략하게 이 최환영 선수 소개를 드리자면은 최고 랭킹이 아마 아마추어 랭킹 2위까지 올랐을 정도로 주니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기사고요. 저도 이제 내셔널리그나 이런 일반 시합에서 몇 판 더 봤는데 제 느낌으로는 굉장히 수익기가 강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대국도 재밌게 두는 친구인데 어떻게 되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최한영 7단이 흑이고 김경은 5단이 백이었는데요. 초반에 실리를 선택하는 이렇게 나리자 구침을 선택했고요. 자,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에서 이런 식으로 알파고가 벌리는 게 아니라 붙이는 수를 두면서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는데 일단 김경은 5단은 나리자로 걸쳐가는 수를 선택을 했네요. 자, 나리자로 받아두자, 눈목자로 굳혀가고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을 오더라도 백도 같이 모양을 키워 나간다면 포석 자체에서 나쁠 게 당연히 없기 때문에 서로 흑백 서로 둘만한 그런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최한영 7단 제가 수익기가 굉장히 좋은 기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초반부터 타이트하게 적극적으로 두어가고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밀고 꽂히고 쭉쭉 밀자. 자, 김경은 5단이 그냥 느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자, 인공지능의 변화가 재밌어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를 밀었을 때 흙이 받아준다면 자체로 득이 되면서 이렇게 쭉쭉 늘어도 백의 모양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둘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곳을 두면은 젖히고요. 백이 끊으면은 여길 붙이면서 이런 식의 변화도 충분히 두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수순만 일단 진행을 해보면 백의 실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흑이 못 들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결국에는 내 백이 하나 잡아두는 것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백의 실리가 엄청나게 커 보이죠. 그런데 흑백서로 둘만한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중간에 수순이 살짝 잘못되었는데요. 여기 두고 잡으면 그 다음에 여기 들여다보고 이렇게 잡아두는 것까지가 하나의 변화라고 하는데 저도 조금 처음 보는 모양이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자, 아무튼 김경은 5단 자신의 기풍답게 차분하게 늘어두었고요. 자, 끈자 밀어두고 잡으면서 좌쪽에 정석은 마무리가 되었다 볼 수가 있겠네요. 자, 3-3 들어가자 맞고 자, 이런 식으로 좌상 쪽도 굉장히 무난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초반부터는 서로 두 선수가 둘 기회가 당연히 여자 프로 기사 대 아마추어 주니어는 둘 기회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초반은 이제 탐색전 느낌으로 차분히 두어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흑 입장에서는 이제 좌변 쪽 벌리는 수도 두고 싶고 이 자리도 두고 싶고요. 아니면 하변 쪽도 서로 마주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두고 싶은데 일단 최한영 7단의 생각은 이 돌이 아직은 백이 오게 되면은 살짝은 기분 나쁜 형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좌변 쪽을 벌려두는 선택을 했고요. 자, 백도 이제 우변 쪽을 벌리자 하나 기분 좋은 교환 활용을 해두고 다가가면서 계속해서 탐색전이 이어지는 느낌이죠. 자, 여기서 이 자리도 굉장히 두고 싶은 자리인데 인공지능은 여기를 들어가라고 하고 있어요. 흙이 붙여지키면 다시 한번 붙여가면서 뭔가 흙의 모양을 끊어두면은 두텁다는 뜻이죠. 이 두 점이 잡히게 되면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좀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흙도 보시면은 백의 이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우변 쪽을 다가온 수로 두텁게 지켜주는 게 굉장히 좋은 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서로 간에 조금 두기가 어려운 자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다가오자 붙이고 차분하게 지켜두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선수를 잡아서 이곳 상변 쪽을 다가가는데요. 자, 일반적으로는 흑이 뛰어두는 것까지가 정수라고 볼 수 있는데 최한영 7단의 생각은 백이 이런 식으로 붙여서 세력을 쌓아봤자 흑이 이렇게 압박을 해서 백의 모양을 지어간다면 이 세력이 별게 없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상변 쪽을 빠르게 선수를 잡고 달려갔고요.
자, 이제 김경은 5단도 화를 내는데, 자, 들어가는 선택이 물론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바둑 자체가 굉장히 평이하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굳이 뭐 들어갈 필요는 없었는데요. 자, 들어가는 수보다는 네, 이런 자리 두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침착하게 입구자도 가능한 장면이었는데, 일단 김경은 5단 들어가면서 흙에 집을 주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밀어두고 하나 젖혀두는데요. 네, 서로 간의 모양의 급수는 이 자리였어요. 흑도 백도 이 자리가 지금 급수였는데, 네, 여기를 젖혔을 때 김경은 5단이 가만히 한 칸을 뛰게 되면서 이 급소 자리를 흑이 두게 되면서 결국에 우변 쪽에 침투를 하면서 을 깨기는 했지만 흙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흙도 전혀 불만이 없는 장면이고요. 자, 하나 붙여두는데 이 수가 생각보다 악수였는데, 왜냐하면은 이 붙이는 수로는 그냥 이곳을 나가는 게 더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변 쪽을 침투했던 백돌 6점은 보시면은 쉬움 장문을 당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시험을 당하더라도 언제든지 이곳을 붙이고 또 살아가자고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붙여둔 거는 조금 이 근거 그리고 백이 살아가는 사활에 대해서 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집으로도 큰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초반부터 팽팽하던 바둑이 김경은 5단의 첫 번째 완착이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붙여두고 이곳을 뛰어나가는데 최한영 7단 이 감각이 나쁘지가 않아요. 자, 인공지능이 이수 또는 이수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중앙 쪽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면서 백돌들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붙여둔 수가 이 사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백이 뛰어두던가 아니면은 다른 자리를 두게 된다면은 흑이 이렇게 째고 나왔을 때 이제는 문제가 좌상 쪽 백돌들과 이 우변부터 나온 백돌이 안에서 자체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양곤마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김경은 5단도 계속해서 중앙 쪽을 두어가면서 뭔가 이 좌상 백돌과 이 우변부터 나온 백돌을 연결시키겠다, 그런 의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역시나 최한영 7단 바로 끊어가면서 전투를 시작하고요. 젖혀두고 꼬부리자 한 점은 끊어 잡을 수 있는데 이 패를 결행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한 패감이 없고,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된다면은 이거는 내 흑이 질 수 없는 형태예요. 우하 쪽보다는 당연히 이 우변부터 중앙까지 나온 백대마가 훨씬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이 짠이 이렇게 지키면 중앙 쪽이 너무 두터워집니다. 그래서 김경은 5단도 이곳을 두고 연결해 갈 수밖에 없는 형태인데요. 때릴 때 젖히면서 패를 하지만 그렇게 백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패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자, 이제 좌흑이 쪽에 절대 패감이 너무 많아요. 때리고 젖힐 때 때리고 연결해 가지만 이 중앙 쪽을 빵빵 때리는 순간 흑돌들이 너무 두터워지고 최한영 7단 확실히 우세를 의식하고 한 방 쳐두고 이곳을 지키게 되자 좌변 쪽은 백에게 뺏겼지만 이 두터움이 워낙 크고 나중에 여기만 들여다보더라도 침투해왔던 백돌들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뒷맛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전투 한 방으로 최한영 7단이 약간은 승기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여기를 두지만 끊어두고, 자, 이곳을 이제 침투하는데요. 자, 여기서 김경은 5단에 조금 실수가 등장을 하는데, 자, 이 장면에서 어쨌든 백은 여기를 젖히면서 좌변 쪽 집을 계속해서 확보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중앙 빵빵 때림이 두텁고 우변 쪽을 잡는 게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백도 이 한 칸 뛴 자세가 흑의 모양을 나쁘게 만들면서 집으로 득을 볼 수 있는 장면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두었다면은 서로 5대5의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김경은 5단이 조금 두려워했던 거는 이 교환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백을 잡으러 가자고 하는 패를 들어오는 거를 약간 두려워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흑 입장에서도 이 패를 뭔가 지면은 너무 손해가 큽니다. 단수치고 이을 때
때려도 여길 다시 패를 들어가고요. 때릴 때 때리면은 약간 양패 느낌도 있고 흙이 끊어 잡더라도 나중에 보시면은 때리고 지킬 때 여기를 뚫어가면서 또 백이 흙의 뒷맛을 노릴 수가 있는 그런 수단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흙 입장에서도 패를 결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었는데 김경은 5단이 너무 좀 겁을 먹으면서 움츠려들였던 게 이 바둑을 나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를 두자. 네, 흙이 뻗고요, 당연히. 네, 전체 백이 아직도 위험한 형태죠. 자, 여기를 차렷하자 치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 들여다보면서 야금야금 득을 보고 있는 최한영 7단입니다. 자, 두고 이곳을 지켜가지만 아까랑은 다른 게 지금 백이 보시면은 여기 들여다봤을 때 있고 이런 식으로 잡힌다면은 백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끝내기로 득을 보는 맛이 남아 있어서 이것과 실전처럼 깔끔하고 크게 잡힌 것과는 집으로 거의 15집가량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들여다봤을 때 받지 못하고 물론 좌변 쪽 2점을 제압하는 데는 성공을 하지만 결국에 최한영 7단의 손이 중앙 2점마저 확실하게 잡게 되어서는 흙이 계속해서 우세를 가져갈 수 있는 모습이고요. 자, 백 입장에서는 물론 이렇게 끊어서 이 흑돌 5점을 잡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끊어먹는 끝내기까지 남게 되어서는 이 좌변 쪽 5점에 비해서 우변 쪽 그리고 이 끝내기를 한 게 집으로 거의 뭐 15집에서 10집가량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김경은 5단도 이 정도로는 이길 수 없다 판단을 하고 뛰어가면서 큼지막하게 잡으러 가지만 기분 좋게 끝내기, 끊어먹는 끝내기 하나 하고 여기를 딱 밀어가게 되어서는 이 백돌들도 위험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를 붙여가면은 쉽게 살겠지만 이제는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백의 집을 살살살살 깎아가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더라도 살리고 두면은 백의 집이 생각보다 뭐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선수를 잡아서 뭐 중앙 쪽을 한 번 더 두게 되면은 이 바둑 역시 흙이 5집에서 6집가량 우세한 종반전을 맞이할 수 있는데 지금 바둑의 형태가 전체 뭐 큰 자리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날 자리들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마무리로는 최한영 7단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김경은 5단도 결국에 버티기 위해서 한 번 더 뛰어가지만 이곳을 쉬어가는 순간 자체로 패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자, 막아두고 젖히고 패 모양을 내는데 이렇게 패를 따내는 순간 백이 마땅한 패감이 없어요. 자, 이곳 젖히는 패감을 쓰고 때릴 때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패감이죠. 때리면 때려서 어차피 바둑은 백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틸 수밖에 없는데요. 때리고요. 자, 여기를 이제 찔러갈 때 맞고 때릴 때 한 번 더 먹여치자. 자, 물론 패의 형태지만 여길 때릴 때 때려버리면 역시나 백이 패감을 쓸만한 자리가 이런 자리밖에 없는데 때리고 잡을 때 이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해버린다면 이 중앙 쪽을 잡은 거에 비해 좌 쪽 그리고 백이 한 번 더 둬서 잡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연결이 되는 형태여서 집 차이는 더 벌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패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백이고요. 받을 때 때리고 우상 쪽 패감을 쓰지만 한 번 더 때려내면서 이런 식의 교환이 되어서는 우상 쪽 20집 정도 득을 보긴 했지만 우변 쪽 백돌들은 거의 3, 40집에 가까운 굉장히 큰 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는 계속해서 흙의 우세가 지속되는 장면이고요. 자, 들어갈 때 활용해두고 두텁게 젖혀있는 끝내기 해두고요. 자, 이런 끝내기도 백 입장에서 좀 선수로 먼저 두고 싶지만 이곳을 두면 반대로 흙은 여기는 가치가 작기 때문에 중앙 쪽을 지켜버리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앙 쪽을 두어가는데 최한영 7단 역시 아마 랭킹 2위까지 올랐던 선수답게 굉장히 기민하게 끝내기를 합니다. 자, 백 입장에서는 이 자리가 중앙 쪽을 둬도 붙이고 넘어가면은 중앙 쪽에 집을 낸 것보다 아래쪽에 깨진 게 훨씬 더 크겠죠. 자, 그래서 호구로 지켜줄 수밖에 없고요. 자, 중앙 쪽을 견제하면서 이제 우변 쪽 돌들만 살려주지 않는다면은 흙의 승리가 확실시 되는 장면이고요. 자, 늘 때 하나 붙여두고 딱 지키고, 자, 여기서 최한영 9단에 이제 마무리 수순이 등장을 하는데, 자, 이곳을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면 물론 바둑을 지지는 않겠지만
개가까지 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끝내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또 방심하는 순간 역전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쪽을 끊고 치받는 순간 이바둑이 끝이 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은 막으면 호구치고요. 자, 여길 두면은 빠져서 오히려 흑이 백을 잡고 집으로 득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지키자니 단수치고 있는 순간 잡혀있던 흑돌들이 살아가면서 역시나 집으로 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김경은 5단이 마지막으로 좀 변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을 두어가는데 이 수의 의도는 이렇게 두면은 이제 여기를 빠져나가는 수가 있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되더라도 역전은 아닙니다. 흑이 굉장히 좋은 형세예요. 여기서 뭐 다른 수가 있나 보네요. 여길 두고 뭐 어떻게 둬야 돼요? 네. 여기 지키면은 뭐 때릴 때 이런 식으로 끊으면은 백이 한 4집 정도 불리하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노림수를 가지고 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흑이 이 4점을 포기하고 그냥 접치고 4점을 백이 잡는 데는 성공을 하지만 흑이 단수쳐 가는 순간 역시나 흑이 이 좌변 5점까지 살려가게 되어서는 이 4점 잡은 것과 좌변 5점 플러스 2점 총 7점이죠. 이렇게 살아간 거는 당연히 집 차이가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백 입장에서도 최선의 끝내기를 하면서 몇 수 더 두어가지만 결국 이 장면에서 집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는 걸 파악한 김경은 5단이 도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프로와 아마들 간의 이 대국이 이렇게 여자 프로랑 특히 두는 시합이 존재했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 더메리든 아마 김성만 회장님으로 알고 계신데 이렇게 후원을 해주면서 또 팬분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시합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아마추어 주니어 강자와 여자 프로가 둘 수 있는 그런 시합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여자 프로가 프로긴 하지만 이 아마추어 주니어 강자들도 굉장히 잘 두거든요. 앞으로도 이 최한영 선수의 좀 선전을 기원하면서 아마추어 입장에서 아마추어를 응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선전을 기원하면서 오늘 대국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 주셨다면 흑백바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